신 고질라의 경우 공평성을 위해 사형태를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 사형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살을 잔뜩 입은 라미엘입니다. 사형태의 가장 눈에 띄는 스펙은 JSDF를 상대할 때인데요. 일본의 방위부대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상처 하나 입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중 등장한 군무기들은 AH-64 아파치, 벨 AH-1Z 바이퍼, 그리고 씹식 전차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 AH-64 아파치는 30mm M230 체인건과 AGM-114L 파이어 미사일 그리고 히드라 70 무유도 로켓탄을 장착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착하고 있는 미사일은 무장한 군용차를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형태는 이 미사일들을 수십 번 정통으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흠집 하나 안 났기 때문에 장갑차보다 단단한 피부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30mm 기관총과 장갑차의 화력이 사형태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철갑탄을 껌 씹듯이 씹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중 신 고질라를 피 흘리게 한 유일한 무기는 B2 폭격기가 토한 MOP 또는 대형 관통 폭탄입니다. MOP는 벙커 버스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방공호나 전함 등의 폭발력을 잘 견디는 표적을 괴멸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높은 상공에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폭탄의 무게와 더불어 중력 가속도까지 더해지면서 지하 깊이 관통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진을 형성할 정도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인공지진은 규모 3 이상까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 커다란 균열이나 깊은 구멍을 형성합니다. 사형태는 이러한 폭탄을 열선을 뿜기 전까지 계속 투하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격 수단으로는 6탄전 대신 원거리 공격에 몰빵을 했는데요. 다른 고질라들과는 달리 열선을 뿜을 때 3단계로 나뉩니다. 처음에 뿜어져 나오는 검은 가스로 이루어진 기동이 다음에는 그것이 불로 변질하다가 마지막에 보라색 레이저로 변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집니다. 고질라 가이드북에 의하면 보라색 열선의 온도가 100만 도시라고 하는데 가이드북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수치가 맞다면 1994년에 헤이세이 버닝 고질라와 맞먹는 고열을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라색 열선은 등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작중 B2 폭격기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꼬리에서도 열선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듯 360도 레이저 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만 문제는 일정 기간 에너지를 소비하면 방전이 돼서 재충전하기 위해 동면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세 방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작중에서 야시오리 작전 중 수십 대의 군용 드론들이 미사일로 방해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사형태가 동면을 완벽히 완료하기 전에 전철들을 이용해서 일찍 깨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신고질라는 위상 배열 레이더를 몸속에 지니고 있는데요. 시야 밖의 적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줘 자신을 감시하는 드론들을 파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고질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스스로 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 진화 속도가 전투력에 반영하기에는 매우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형태에서 3형태로 가는데 1시간 이상, 4형태를 돌파하는데 하루 이상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장기간 전투가 아닌 이상 실효성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이들이 고질라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2021년 영화를 기준으로 볼 것입니다. 티타노스 고질라는 페르니 때부터 존재해서 헤비급 타이탄들과의 전투에서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멸종이 일으킬 수 있는 알파 플러스급 타이탄들인 무토 프라임과 킹 기도라의 공격들을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고질라 도미니언 코믹스에서는 기도라와의 싸움 이후 현저히 지친 상태의 고질라를 보여주는데, 이 상태로 쉼없이 2년 동안 다른 타이탄들과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방전 직전인 배터리가 몇 시간을 더 가는 것처럼 기진맥진한 상태로 다른 헤비급 괴수들과 2년을 더 대결한 것입니다. 또한 티타노스 콩과의 전투에서 콩과 맞다이를 뜨는데, 콩은 알파급 타이탄들 뿐만 아니라 규모 4.2 지진과 맞먹는 주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갑판이 움직일 정도의 주먹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질라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것은 바로 핵폭탄인데요. 이 프랜차이즈에서는 1954년 캐슬 브라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노무라와의 전투 중 캐슬 브라보가 떨어지는데, 이때 수소폭탄의 위력이 15메가톤이었습니다.
고질라는 당연히 상처 하나 없이 넘어갔지만 시노무라는 그 자리에서 소멸합니다. 하지만 티타노스 고질라의 맥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례는 코믹스에서 등장합니다. 페른기 시절 고질라가 전투하던 중 머리 위로 커다란 운석이 떨어지는데 이 여파로 대멸종이 벌어지고 수면의 방사능 농도가 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페른기 대멸종은 운석이 아닌 화산에 의한 온실가스가 주요 원인이어서 코믹스에서 등장한 운석을 정확히 식별할 수는 없지만 KT 대멸종 당시의 칙술로브 충돌고를 참고하면 위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KT 대멸종 당시의 운석을 10에서 14km 사이로 측정했고 어마어마한 크기 덕분에 대기가 흠집 하나도 못 냈을 거라고 합니다. 대지를 강타했을 때 1억 메가톤이나 되는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은 마치 차르분바 200만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과학자들은 운석 충돌이 산을 우주 밖으로 보내버릴 정도로 강력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땅에 닿기도 전에 운석의 표면이 태양의 표면보다 몇 배 더 뜨거웠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운석의 40배로 날아오는 행성급 총알탄을 맞고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방사능 수치가 떨어졌으니까 지하 깊숙이 들어가야겠다가 다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중상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대 콩 당시 콩이 휘두른 도끼를 턱에 정통으로 맞게 되는데 이 도끼에는 이미 여러 번 고질라의 방사열선에 의해서 완전히 충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필살기로 거품먹은 도끼에다가 그 도끼를 풀스윙하는 콩 플러스 콩의 무게와 중력 가속도가 모두 합쳐진 파워가 이 친구 턱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치명상 없이 라운드 3로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질라는 체력이 절반 깎인 기진맥진한 상태로 메카 고질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데 그것도 문제없이 살아남습니다. 메카 고질라는 할로우 어스 에너지원에 의해서 무한 동력으로 움직이는데 작중 세리자와의 아들이 할로우 어스 에너지원이 고질라와 맞먹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질라는 몇 분 동안 자신의 AP로 두들겨 맞은 거랑 같습니다. 티타노스 고질라는 원거리 공격과 6탄전에 모두 강합니다. 이 고질라는 그냥 BFG 10K입니다. 무토나 기도라와 같은 헤비급 개수들을 내던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팔힘을 자랑하는데 여기서 기도라는 14만 1056톤입니다. 고질라 도미니언 코믹스에서는 티타노스 스킬라가 고질라를 공격하는데 고질라가 현저히 너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킬라는 꼬리 한 방 맞고 탱탱볼처럼 날아간 뒤 도망갑니다. 스킬라는 같은 타이탄임에도 불구하고 기진맥진한 적을 두고 한 대 맞고 튀튀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질라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대 콩에서 3라운드 전투 당시 열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알파 타이탄급인 콩을 녹다운시키는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비현실적인 속도로 네 발로 기어다닐 수 있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고질라의 주요 필살기는 아토믹 브레스인데요. 시리즈를 거쳐서 고질라의 아토믹 브레스는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대표적으로 고질라 도미니언 코믹스에서 방사열선을 이용해 오래된 석유 굴착 장치를 파괴하는 장면이 있는데 커뮤니티 내에서 출연한 계산값에 의하면 64에서 206킬로톤의 에너지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산값 모두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설명란에 적어놓은 출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티타노스 고질라가 보여준 가장 이상적인 스펙은 바로 할로우 어스 열선입니다. 고대 콩에서 고질라는 콩의 신전이 있는 지구 중심부까지 거대한 열선을 뿜어서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유저 XSG님의 연산 결과를 응용할 것인데요. 원뿔 넓이 공식을 이용하셨습니다. 이 계산값을 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 번째, 할로우 어스까지 열선으로 판 구멍이 픽셀 스케일링을 이용해 지름이 200m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구 중심부까지의 거리는
6,370km이기 때문에 고질라가 판 구멍의 길이도 그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세 번째, 열선이 할로우 어스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화 시간으로 대략 2분, 소설에서는 몇십 초밖에 안 된다고 나오지만 가장 현실적인 수치를 위해서 영화 시간인 2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고질라가 방사 열선을 발사할 때 핵 합성이 벌어지는데 핵 합성 과정에서 적용되는 온도 값에 따라 최종 값이 달라진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름이 대략 200m이고 지구 중심부까지 거리는 6,370km이고 영하 시간으로 2분 안에 도착했고 열선 발사 과정에서 핵 합성이 벌어진다. 이 모든 것을 조합하면 아래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6.69283026 엑사톤 또는 33.8831759 엑사톤입니다. 이와 반대로 고대 콩의 인트로 시퀀스가 보여주듯이 고질라의 방사열선의 온도가 2만 도시면 나오는 계산값은 현저히 낮습니다. 7.6097056687 기가톤 또는 217.511753824 기가톤 또는 1.67840859464 테라톤. 티타노스 고질라가 이깁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티타노스가 이깁니다. 벙커 버스터로 살집이 뜯겨나가는 신고질라가 수소폭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남는 타이탄들을 좁히고 다니는 레전더리 고질라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 고질라가 진화하면 된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진화 속도가 비교적 느려서 카운터 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4형태의 열선 공격이 파괴적이기는 하지만 대멸종급 운석을 정면으로 맞고 살아남은 레전더리 고질라를 죽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티타노스 고질라는 신 고질라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팔이랑 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체력전에서 레전더리 고질라가 훨씬 월등합니다. 더 나아가 신 고질라가 레전더리 고질라의 방사 열선을 살아남을지도 의문입니다. 레전더리 고질라는 할로우 어스까지 구멍을 파고 나서도 콩과 싸울 때 고출력 방사 열선을 계속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플렉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둠슬레이어가 BFG로 화성에 구멍을 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신고질라한테 발사되면 100% 증발합니다. 레전더리 고질라는 열선을 발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싸대기 한 방으로 콩을 넘어뜨릴 수 있었는데 신고질라 턱쯤이야 한 방에 부러뜨릴 것입니다. 다형태가 데드풀 같은 재생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티타노스 고질라의 공격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위해서 조사를 많이 했지만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